안녕하십니까. 풍력 종류에 따른 풍력 발전량 모형 비교를 발표하게 된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임기웅입니다. 저는 서론, 본론, ANN을 말한 뒤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3020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7년에는 재생에너지의 8%만을 차지했던 풍력에너지가 2030년에는 28%를 차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풍력에너지에 대한 기대치와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풍력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는데 해상풍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은 기초구조물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식, 부유식으로 구분되며 육상풍력 대비 높은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형화로 높은 이용률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음이나 자연훼손 등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 터빈 설치와 대규모 단지 건설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이 아닌 육상풍력인 한국동서발전의 영광풍력단지 내 풍력터빈 출력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영광풍력단지 풍속종류별 발전량 일부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동서발전의 영광풍력단지에 2020년 1월 1일 00시부터 2020년 1월 3일 01시까지의 풍력 발전량을 시간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0년 1월 1일 00시부터 1월 1일 08시까지의 발전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1월 1일 03시부터는 발전량이 0인데 50개의 시간 중 34개의 시간이 발전량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개의 시간만을 가지고 발전량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풍속에 따른 발전량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50개의 시간 중 발전량이 0이 아닌 16개의 시간의 최저풍속, 평균풍속, 최대풍속에 따른 발전량을 그래프에 표시했습니다. 최저풍속으로부터 평균풍속, 최대풍속으로 갈수록 좌측 하단에 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발전량의 결정 계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각 풍속에 따른 발전량의 결정 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추세선을 그릴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그중 r제곱 값이 가장 크게 나온 2차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발전량의 추세선의 식은 2차 함수로 나타내어져 있고 결정계수인 r제곱 값도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3개의 풍속 중 가장 r제곱 값이 큰 평균 풍속에 따른 발전량이 결정계수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인경신경망인 ANN의 값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회귀분석 그래프인 MLR 그래프는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ANN 그래프는 발전량의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경신경망의 값을 더 높이기 위해 연구를 하면은 더 좋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영광풍력단지 내 풍력터빈 출력 자료에 2020년 1월 1일 00시부터 2020년 1월 3일 01시까지의 최저풍속, 평균풍속, 최대풍속 발전량 값을 이용하여 추세선과 결정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 평균풍속을 이용하여 발전량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량이 0일 때를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량이 0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0이 나오는 경우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